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 요거는 그냥 우리 통계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그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 모집단이 이제 정규 분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과정이 일단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구간 추정할 때 저 Z를 썼잖아요. Z를 썼다는 얘기는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간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그 신뢰 구간 추정은 X바가 이제 표본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 X바. 그러니까 그 표본들의 값들이 XI 값들이라면 그 XI 값들을 다 더해서 그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눠주면 표본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게 X바가 되는 표본 평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추정하면 이제 그냥 점 추정인 거죠. 점 추정.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 오차 범위를 줄 때 이제 그 표준 오차, 그러니까 표본 분포의 그 평균 표준 편차, 그거를 줄여서 우리 표준 오차라고 했잖아. 그죠? 평균의 표준 오차, 또 비율 분포는 비율의 표준 오차. 근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평균 비율이란 말은 생략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x 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서 표본 분포에서 우리가 그거를 분포하고 봤는데 앞장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앞장에서. 지금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데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뮤다 그러면 점 추정이고 여기다가 오차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 추정치가 이거 하한 상한 요 사이에 있으면 이게 신뢰 구간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지금 요 범위. 근데 그래프 갖고 그냥 바로 보면 여기서 그 1-알파가 우리 신뢰 범위잖아. 신뢰 구간이죠. 신뢰 범위. 그래서 저거를 가운데가 1-알파니까 양쪽 끝 합치면 알파. 얘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2분의 알파. 그래서 자꾸 이게 나와요. 그래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z2분의 알파는 내가 정규 분포를 쓰니까 z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95% 구간 추정을 한다 그러면 그 95% 신뢰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럼 95%가 1-, 지금 알파에 해당되는 거잖아. 가운데 범위, 그죠? 그리고 얘가 얼마라는 얘기가 0.95라는 얘기 있잖아, 그죠? 그럼 알파가 얼마예요? 0.05가 되는 거지, 그죠? 0.05.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2분의 알파 양쪽 끝 둘로 나눠졌잖아, 그죠? 그래서 2분의 알파는 0.025가 되는 거죠. 0.025. 그래서 지금 보편교율을 추정할 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정규 분포니까 z2분의 알파를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게 표본 분포의 표준 오차예요. 표준 오차. 그러면 이 z2분의 알파 값이 2분의 알파 그 0.025잖아. 95%는 아니에요, 그죠? 0.02. 그러면 z 값은 이제 표에서 찾을 때 이 면적을 찾는 거잖아요. 가운데 평균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그럼 여기가 0.025니까 안쪽 면적은 원래 0.5잖아요. 이 여기 면적은 0.47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475에 해당하는 z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가 찾아 쓰는 거죠. 그죠?
그 값이 찾아보면 1.96이 나오는 거잖아. 1.96. 그죠? 기억나나요? 1.96. 맞나요? 맞죠? 1.96. 예. 그 과정이 잘 기억이 아, 그 과정이 그런 거 과정을 기억해야 돼. 그냥 숫자 기억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과정을 알면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만 보고 생각할게요. 지금 1-알파 얘가 지금 95%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이게 0.95잖아, 그죠? 이게 0.95. 그래서 그 이 면적은 양쪽 합치면 0.059, 0.059. 이쪽 면적이 0.025가 되는 거지, 0.025. 근데 표준 전기 분포 도로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얘가 표가 이렇게 돼서 이면적이야, 그죠? 이면적을 찾는 거잖아, 이면적. 그리고 여기가 Z잖아, 그죠? 네. 그래서 Z값을 찾으면 요 면적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표에서 Z가 1.96일 때 요 면적이 0.4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1.96을 자꾸 하니까 외워지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0.475가 되는 걸 아니까 그 표에 찾아보면 Z가 1.9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 보면 왜 그 1열에 호수점 첫 숫자까지 표시가 돼 있고 1행에는 둘째 자리잖아. 그죠? 둘째 자리. 그래서 1.96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1.96이 되는 거, 이 자리가 1.96.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안 찾아봐도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요 값이 95%일 때는 여기가 1.96을 이 표준 오차에다가 곱해서 더해주고 빼주면 95% 구간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 이제 뭐 90%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90%면 여기가 0.9가 되는 거고 여기는 0.05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표에서 찾을 때는 이 반쪽 면적 0.45를 찾는 거죠. 0.45. 그래서 0.45를 그 표에서 찾으면 얼마가 나오죠? 없어. 4505하고 4495 사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1.64와 1.65 사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한가운데니까 그냥 셋째 자리가 1.645로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뭐 1.65, 64로 쓴다고 해서 틀리게 하진 않아. 어차피 그 오차가 조금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로직을 아니까 뭐 구간 추정을 해라. 몇 프로, 95%, 90%, 99% 하라고 하면 그 값 집어넣고 빼 찾아서 Z값 찾아서 쓰면 이게 이제 구간 추정, 일례 구간 추정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표준 전기분포표의 면적 구하고 뭐 숫자 찾고 하는 것들이 이럴 때 활용하려고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저렇게 모집단위 전기분포라는 기본 가정이 있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거 줄여서 표준 편차 이렇게 표시했지만 요 얘기가 그 때문에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시그마. 그래서 이게 그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줄여서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그냥 표준 편차라고 읽고 표본 분포에서는 표준 오차라고 해서 좀 구별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그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수 있었고 아는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는 정기분포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모르는 경우가 나오겠지. 모르는 경우. 이게 모른다 했죠.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기분포 이용해서 보평균 뮤는 x바 마이너스 z 알파의 루테이블의 시그마 이쪽은 플러스. 그래서 여기 95%다 그러면 z 값이 1.96을 대입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실제 여기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 95%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2분의 알파가 0.02인 거를 찾아서 0.475에 해당하는 z값 찾으니까 1.96. 그래서 오른쪽에는 플러스 1.96, 왼쪽에 마이너스 1.96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표시 편차 시그마 R 때 구간 추정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엑셀 이용해서 이제 할 때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8-1이 이제 이런 문제였잖아, 그죠? 이 통계학 책도 나는 가져왔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할지 몰라서 이제 요 자료 예전에 통계학 시간에 제가 올려주긴 했지만 제가 오늘 그 우리 그러고 미래교원 그 시장 조사로 거기다가 이거는 잘 올라가 용량이 크지 않아서 두 개 올려뒀어요. 수업하면서 볼 수 있게 옛날로 찾으려면 힘들 테니까 이거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8-1번 같은 경우가 이제 표본이 16이고 이 시그마를 아니까 고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 20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오차는 루텐분의 시그마 루트 16분의 20 그래서 그 계산됐고 지금 16개의 그 표본들 표본 평균 x바를 구해보니까 다도에서 16으로 나눠주면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x바가 이제 45.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95%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95%면 이제 1.96인 거예요. 정기분포는 딱딱 정해진 거니까 그때 T분포랑 다르게 얘는 정해졌잖아. 95%다 그러면 Z가 1.96. 이제 자꾸 하면 이거 다 외워지는 거야, 그죠? 일부러 외울 필요 없지. 그렇게 해서 그 무평균 뷰는 45.25 마이너스 1.96 곱하기 표준오차가 저 미리 계산했잖아요. 그것도 16분의 20 계산하니까 5가 됐으니까 그 5 곱해가지고 평균 뷰가 35.495에서 55.05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요 얘기가 저렇게 구간 추정해놓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95%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통합하는 거리 뭐 이런 문제였을 거야, 그죠? 보면. 그 워드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출발하는데 써야 되는 시간에 대한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교수 16명의 교수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통학하는 데 써야 되는 시간을 이제 주고 그 95% 신뢰 구간을 설정해라 이런 문제였고 이게 이제 가정한 거죠. 실제로 50달러 표시면 더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근데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낸 거지. 실제로는 모르고 가는 게 맞는 거지. 모르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는 아는 경우니까 표준 편차가 20이다라는 걸 준 거고 그걸 이용해서 표준오차 16명이니까 루트 16분의 20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대학교 교수들의 그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45분에서 55.05분 사이일 거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5% 신뢰 구간이니까 저 범위 안에 9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저보다는 짧게 오는 사람도 있고 더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신뢰 구간의 추정의 의미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제 통계학 시간에 다 배웠던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실제로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그죠? 모르는 집단 표준편차 모르는 거지. 그거 모르면 왜냐면 평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래서 아는 걸 그냥 가정하고 푸는 거였고 보통은 이제 과거의 어떤 통계 자료 갖고 그냥 가져다가 쓸 때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모를 경우에는 이제 표본을 대표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대표본을 많이 뽑아주는 거라고. 많이 뽑으면 30 이상을 뽑아주면 중심극한 정리해서 정규분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쓰기 위해서 표본을 이제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고집단 정규분포라는 가정은 있고 표준 편차는 모르지만 대신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다. 아까 16명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30명 이상을 뽑아주면 시그마값 몰라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5명, 10명 정도면 편차가 크잖아, 그죠?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30명쯤 되면
이렇게 어떻게 뽑든지가 안에 이게 뽑아보면 평균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100명. 100명 중에서 표본을 5명씩 뽑으면 5명씩에 뽑았을 때 그 5명의 평균을 따져보면요. 5명 뽑았는데 우연히 아주 성적 좋은 사람만 5명 뽑힐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만 뽑힐 수 있어, 5명 뽑으면.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크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0명 중에 50명씩 뽑아서 평균을 내보면 다 비슷할 거야, 그죠? 그 안에 뭐 잘하고 못하는 골고루 섞이니까 많은 사람 뽑으니까 그게 정기분포 중심간 정리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또 그 선거하잖아, 그죠? 그 투표율 같은 거 보면 그 시도별 투표율 나오고 그 안에 뭐 이제 그 동별 뭐 구별 투표율 나오잖아, 그죠?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투표 하자마자 약속하고 우리는 하지 말자 이러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자 하고 하는 것도 아니야.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휴일이 잡힌 거니까 뭐 그날 골프 약속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체 모임이 있을 경우도 있어, 그죠? 그럼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 그죠? 투표가 대수인가? 대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거 만들어 놓긴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해라, 꼭 해야 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하려고 맘먹었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가서 또 하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뭐 옛날 얘기지만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테니스 치려고 약속했다가 그냥 테니스 못 치게 생긴 거지. 그냥 아주 옛날 얘기다.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그러면 투표를 하지 뭐. 테니스장 갔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안 오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그 투표율들이 다 구별, 동별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중심기관 정리고 그런 게 정기분포가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지금 그래서 모르지만 30명 이상이 되면 정기분포가 되니까 분포는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이거죠. 대신에 시그마 모르니까 이제 표본에서 표준 편차 구해서 써야지. 만약에 한 40명 갖고 표본을 주면 40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X바가 당연히 구해야 될 거고 표본 평균은 그 다음에 거기서 계산해갖고 표본 분산 계산해서 루트 씌워갖고 S값을 구해서 그걸 다시 루트 n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표준 오차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그죠? 여기 이거 알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얘를 모르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제 루트 n분의 S값을 구해갖고 계산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분포는 정기분포 그대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제 8-2번이 이제 물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8-2번이 문제 내용이 이제 압력구조에서 담배 물주들이 일주일에 담배 소비하는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30명 이상 데이터. 그래서 이제 이 36명의 이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얼마나 쓰는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7,000원, 7,200원, 많은 사람은 1,500원까지. 36명의 데이터만 주니까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 멋있다는 정기분포는 가정을 해놓고 그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모르니까 S는 구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X바 전체 36명의 그 금액을 다 더해서 36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 8,454원을 쓰는 거고 평균을 아니까 이건 이제 표본 분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36명의 금액들을 8,454로 나누어서 빼서 제곱하고 그거를 이제 35로 나눠주는 거죠. 표본 분산 계산할 때 왜 n-1로 나눈다고 했잖아.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요? 안 나야지 정상이지. 다 나. 우리 분산 계산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xi 값들이고 여기가 이제 그 뮤 값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표본 모집단일 때 분산을 계산하면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죠? 이거를 계산할 때 결국 이렇게 계산한 거죠. 분산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 변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흩어진 정도 이게 분산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이걸 계산해야 돼. xi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xi 마이너스 뮤를 빼. 그리고 얘를 다 더해야죠. xi 값들이 여기 지금 부수이 많잖아. 요 데이터는 36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얘를 그냥 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냥 더하면 여기서 얘를 빼면 플러스고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된다. 그래서 상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절대값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도 문제야. 왜 문제냐면 어떤 분포는 전체 이거 지금 모집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모집단의 개수가 10개밖에 없고 다른 거는 n이 한 1000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작지만 제곱한 걸 1000개 더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지잖아. 이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10개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까지 방지하려면 이걸 편차인데 편차를 제곱해서 합친 거잖아. 그래서 편차 제곱 합을 결국 뭘로 나눠주냐? 50단의 개수 n으로 나눠준 것이 분산이라고 했어. 50단의 분산. 이게 50단의 분산을 구하는 이게 공식이 아니라 그냥 정의야. 이렇게 해야 만약에 이거 1000개 같은 거 이런 식의 분포가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n 1000개라고 그러면 이거 작지만 이거 제곱해서 1000개 더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져요. 그죠? 그 값을 다시 1000으로 나눠야 분산값이 작게 나올 거라고. 얘는 널리 퍼져 있어. 분산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얘가 10개밖에 안 더하기 때문에 그 더하는 값이 얼마 안 될 거라고. 근데 그걸 다시 10으로 나눠주니까 이 값은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결국 이 분산값만 보고 분산이 크다, 널리 퍼져 있다, 아니 분산이 작으면 평균 가까이 몰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을 구하는 뭐 지금 공식처럼 계산할 때 공식처럼 쓰지만 이게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편차수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냥 더하면 상쇄되니까 얘를 제곱해서 더한다. 근데 이거 개수가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총 개수로 나눠주는 게 이제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고 표본의 분산은 이제 S 제곱이었잖아, 그렇죠? S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표본이라고 되면 여기가 X 바가 될 거라고 했죠.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거 계산할 때 이제 xi 마이너스 x 바를 빼서 이것도 그냥 제곱을 해요. 더해줘요. 근데 이거 막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편차 제곱을 해서 합쳐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표본의 개수는 스몰 n인데 그냥 n으로 나눠주지 않고 여기서 n-1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n-1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유도라는 얘기 기억나죠? 이게 자유도예요. 자유도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개수. 전체 n개 중에서 n-1개가 결정되면 합이 고정돼 있다. 나머지 한 개는 자동 결정이잖아. 그런 의미가 자유도가 됩니다. 자유도. 그래서 그럼 왜 여기서 자유도로 나눠주냐면 그냥 n으로 나눴을 때보다 어차피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하는 목적은 오분산을 우리가 추정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n으로 나눴을 때보다 자유도로 나눴을 때가 더 근접하게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계산할 때는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기억해둬요. 나중에 다른 식에서도 이제 항상 이런 형태로 수식은 다르지만 분산 계산할 때 분산은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눕니다. 자유도의 형식이 이거는 하나니까 그냥 n-1인데요. 나중에 이제 분포가 집단이 두 개가 될 수 있어.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 분산 계산하다 그러면 이게 n1, n2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자유도는 n1-1, 여기 n2-1. 그게 하나로 계산하려면 두 개를 더해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부분들을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차이. 그래서 편차 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눠야 분산값을 계산한다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S 제곱을 그러니까 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그 구한 값을 루트 씌워지면 이제 표본 S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n을 나눠서 루트 n분의 S 표본 분포니까 이래서 그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모르니까 이걸 S로 대입해가지고 지금 요 식처럼 구간 추정할 때 정규분포 그냥 쓰니까 Z값은 그냥 쓰고 표준 오차 이제 루트 n분의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36명이었죠. 그 36명의 이제 평균 8,454가 나온 거고 그 36명의 그 XI 값들을 다 8,454를 다 빼서 제곱해갖고 다 더한 다음에 35로 나누어서 그게 S 제곱이 계산되면 일단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S를 구하고 그걸 다시 루트 36으로 나눠야지. 이 루트 36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루트 36. 요 값이 이제 또 표준 편차 스몰 s가 된 거고 저거 구할 때 아까 s 제곱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일단 저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틀만 아시면 돼요. 아까 알면 정규분포 써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해주고 빼서 추정하는 거고 모를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지금처럼 대표본이란 표본의 개수가 30 이상일 때 이러면 정규분포 쓸 수 있으니까 분포는 그냥 정규분포 가고 시그마 모르니까 결국 S는 우리가 구해서 써야 돼. 문제에서 알려주면 좋지만 안 알려주면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구해서 써야 되죠. 여기서 S제곱 구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다시 루트 C하고 S 구하고 다시 그걸 루트 36으로 나눠서 표준 오차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가 이제 모르는데 표본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요거 하기 위해서 이제 T분포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T분포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단위 정규분포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표본의 개수는 N이 30을 넘어줘야 돼.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30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비모스 통계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집단이 일단 정규분포인 걸 알면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 값을 주어졌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어지면 좀 전에 했던 대로 이제 정규분포를 그냥 쓰면 되고 이제 그거 안 주어지면 T분포라는 걸 쓰게 돼요. T분포.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올랐어도 n이 30 넘으면 정규분포를 쓸 수 있었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SPSS나 패키지를 이용할 때는 30을 넘어도 다 T분포를 계산해.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는 2년 시간대에는 그냥 정규분포를 간주하고 가볍게 추정하지만 엑셀이나 SPSS에서는 전부 T분포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표본의 개수가 100개가 됐어도 그냥 T분포로 그렇게 해서 왜냐면 걔들은 계산을 잘하잖아 우리보다. 그죠? 잘하기 때문에 다 T분포로 다 하게 돼요. T분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T분포는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표준편차 모를 때 근데 소표본이냐 그죠? 그러면 이제 T분포를 써야 되는 거죠. 시그마 모르지 표본의 크기는 30보다 작다. 그럴 때 T분포를 써야 되는 거고 T 통계량이 저렇게 이제 X바 마이너스 뮤 X바를 루트 N분의 S로 나눠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그 T분포는 항상 자유도가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유도. 그러니까 정규분포일 때는 이제 뭐 95%다 그러고 1.96 정해져 있고 그죠? 90%다 뭐 이러면 1.645 정해져 있고 99면 뭐 2.58 정해져 있는데 T분포는 똑같은 95%라도 얘가 자유도에 따라서 그때 달라진다라는 분포였죠.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이유를 내가 분포도를 보면 이 분포도를 보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죠? T분포는 이제 정규분포는 아까 이렇게 안쪽 면적 가지고 분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면적 하나만 알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T분포는 똑같은 면적일 때도 자유도에 따라서 T값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T분포는 부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얘가 이제 T분포라고 하면 알파 면적이 이쪽에 있는 이 면적을 갖고 찾는 거야. 오른쪽 꼬리 면적. 똑같은 꼬리 면적인데 이게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면적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자유도가 10일 때, 20일 때, 뭐 또는 정기 분포일 때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점점 커지면서 얘가 이제 정기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이 10일 때가 분산이 제일 크지 널리 퍼져 있지. 그럼 똑같이 알파 값이 이제 이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25다 그러면 자유도가 20일 때 분포는 이렇게 와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 안쪽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오른쪽 꼬리 면적이 이게 0.05라면 요것의 0.05는 요만큼 와야지 0.02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t 제로인데 이제 이쪽으로 널리 퍼지면 이 값이 훨씬 클 거죠. 오른쪽 값이 t 값이 이렇게 여기 똑같은 0.0이었지만 얘가 이제 그 자유도가 점점 커지면서 좁혀지니까 분산값 좁혀지니까 t 값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작아지냐 정기 분포까지 가면 이제 1.96이 되겠지. 1.96 95% 오른쪽 꼬리 면적이 0.02일 때는 1.96까지 좁혀져. 그러니까 우리 브록표의 T 분포표를 보시면 이제 자유도가 뭐 1, 2일 때만 12점 얼마까지 나오다가 얘가 이제 n이 점점 커지면서 맨 밑에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럼 맨 끝에 1.96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죠? 그 T 분포표가 이제 524쪽에 보면 알파 면적 오른쪽 꼬리 면적인데 얘가 그 꼬리 면적이 0.025다. 그때 자유도가 1이면 자유도가 1이라는 얘기는 n이 2라는 얘기야, 그지? 그때 t 값은 12.706인데 자유도가 커지면서 4.303 뭐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2.228로 가다가 맨 밑에 가면 무한대 같잖아, 그죠? 그럼 1.96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정기 분포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 표에서 우리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n이 30을 넘으면 정기 분포를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기 분포를 간주하면 z값을 1.96을 적용하는데 정확히 n이 30이었다 그러면 자유도는 29였을 거라고, 그죠? 그럼 자유도가 29일 때 그 t값은 실제로는 2.045야, 그죠? 그러니까 2.045를 곱해서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일반 기초 통계에서는 그냥 30 넘으면 정기 분포를 간주하고 1.96을 곱해서 구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갖고 추정한다 그러면 n이 아무리 커도 정기 분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t 분포 가지고 추정하고 검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t 분포의 개념인 거죠. t 분포.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이용해서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이제 95%다. 그리고 표현의 크기가 5이 왔어요. 그리고 그럴 때 얘가 이제 정기 분포라면 그냥 1.96을 곱해가지고 그건 추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t 분포를 쓰는 경우라면 n이 5니까 자유도는 4일 거고 그때 t 값을 찾아보면 2.776이 나온다는 얘기지. 2.776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구간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점점 이게 이제 t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추정할 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제는 모르고 소표본이다 그러면 뮤를 추정할 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자유도 n-1 거기에 이분의 알파를 적용해서 n이 얼마냐에 따라서 t값이 그때 다른 걸 적용해갖고 구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추정했던 거죠. 문제가 뭐였냐면 분산 전화국에서 그의 연차 보고서 대표적인 고객이 단거리 전화 포함해서 월 59,000원의 전화비를 낸다고 주장했다. 12명의 고객을 랜덤으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화비는 다음과 같다. 12명의 표본이 주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12명의 표본 주어지고 이때 고평균 뮤의 점치정치는 얼마냐 그러면 그냥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전화 요금을 다 더해서 12로 나눠주면 그게 X가 65.5가 되는 거고 65.5죠. 그 다음에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설정해라 추정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그마 모르고 n이 12명, 그죠? 12개. 그러니까 30보다 작아서 T분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T분포를 적용하려니까 T값은 이제 그렇게 찾는 거죠. T 자유도가 11일 때, 12명이었으니까 1을 빼서 11일 때 T값을 0.025 찾아보면 2.201이 나오게 되는 거죠. 2.201을 곱하고 루트 n, n12이고 11.54는 이 분산을 구해서 이제 S값 구해가지고 그 구한값이 11.54가 나온 거니까 루트 12분의 11.54 얘가 표준 오차가 된 거고 거기다가 2.201 곱해갖고 구간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그 3번 문제가 이런 얘기죠. 이 T분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집단은 일단 정규분포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T분포라도 쓸 수 있는 거라고. 정규분포는 가정이 없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비모스 통계라고 해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고 얘는 패키지나 프로그램 값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에 대한 추정이고 비율 추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율 추정 같은 경우. 그래서 비율 분포 자체가 이제 그 표본 비율 구하고 표준 오차는 이제 비율의 표본 분산은 n분의 p1-p니까 그걸 루트 씌워주면 얘가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규분포를 쓸 수도 있고 T분포를 쓸 수도 있고 보통 우리 기초 통계 자료에서는 거의 정규분포 쓰는 문제만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평균일 때는 n이 30 이상이면 정규분포 쓴다고 했는데 비율 분포일 때는 30 이상의 기준이 아니라 저 기준을 따라요. NP와 N1-SP가 동시에 모두 다 5 이상 5를 넘어줘야 얘가 정규분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저 P가 0.5 정도 되면 N이 30만 돼도 되는데 P가 0.5가 아니고 표본 비율이 막 0.001이다 이러면 그러면 이거 그냥 30개 갖고 저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표본에 그렇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쳤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1-P는 0.999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NP, N1-P가 동시에 5를 넘었을 때 이 표본 비율을 정규분포로 간주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이 충분히 커야지. 이쯤 되면 P가 아주 작으면 N이 굉장히 많이 커야 곱해는 게 5를 넘잖아, 그죠? 근데 저게 한가운데 비율이 만약에 50, 반반, 0.5다 그러면 최소 N이 30만 돼도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정규분포 쓰느냐 대표본이면 정규분포 쓰는 거고 또 이것도 소표본이면 이것도 T분포를 써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오차 계산하는 거 이것만 뭐 다른 거지 계산만 다른 거지 나머지 똑같으니까. 표본 크기 결정 문제는 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오늘 생략하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설명드렸던 이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한 개념만 한 번 더 확실히 이해되면 오늘 수업이 어떻게 총원이 막 거의 자 주는 것도 아니고 총원이 이렇게 잘 주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긴 했어요. 경제학 배우 시간에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상 피곤해서 잠을 쫓으려고 나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카이스퀘어 분포는요 분산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분산. 또는 나중에 이제 다른 단원 가면 그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할 때도 예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뭐 이제 독립일 때 뭐 이런 거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를 검정할 때 이 카이스케 분포 쓰고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는 어떤 분포가 포화상 분포냐 정규 분포냐 아니 확인할 때 이럴 때도 저 카이스케 분포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산 추정 지금 앞에서 평균 추정 해봤고 비율 추정은 내가 이제 방법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왔고 이 분산 추정할 때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할 때 이제 저 카이스케어 부분을 쓰는데 저 카이스케어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카이스케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T 분포처럼 자유도가 따라다니는 분포예요. 그리고 이 분포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해요. 오른쪽 꼬리 분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이스케어 분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길어지는 이런 분포라고 해요. 이런 분포.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른쪽 꼬리 면적을 알파로 해서 표가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유도가 다 따라다니는 거죠. 그럴 때 저 카이스케어 값을 저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 모집단의 분산분에 n-1 초분 분산 곱하는 값. 저 값을 카이스케어로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것이 자유도 n-1인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분산, 노분산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정할 수. 어떻게 추정이 되는 거냐면 저 식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n-1 자유도 그러면 따르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하게 되는데 얘가 그래 보면 전 DF가 자유도거든. 디그리 프리덤 자유도가 커질수록 작을 때는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진 분포잖아, 그죠? 얘가 점점 이제 덜 늘어지다가 이제 자유도가 30쯤 되니까 거의 정규 분포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주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확률 변수 카이스케어 값은 항상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값만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 왼쪽으로 가면 그 값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프처럼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표는 어떻게 찾게 되냐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카이스케어 분포표를 찾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보면 이게 그 1-알파가 가운데 면적이고 그러면 이게 양쪽이 나눠지면 그죠? 나눠지면 2분의 알파잖아. 여기 2분의 알파 여기 그러면 여기 0.02고요. 요 자리에 카이스케어 값은 저 분포표에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일단 알파 값 0.02를 찾고 또 1열에서 자유도를 또 찾는 거예요. T 분포처럼. 그럼 자유도를 찾으면 저렇게 카이스케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에서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오른쪽 꼬리 알파 면적이 두 번째 거 0.02잖아, 그죠? 그럴 때 자유도가 15일 때는 27.488, 또 16이면 이제 28.84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 값은 어떻게 찾냐면 오른쪽 꼬리 면적을 갖고 찾는 거라서 여기가 왼쪽 면적이 0.02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오른쪽 꼬리 면적은 0.97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에서 0.975를 찾아야 되는 거야. 0.975.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아까 뒤에 분호표를 보시면 카이스케어 분호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520한 5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525페이지에 이제 카이스케어 분호표가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일단 알파가 오른쪽 꼬리 면적이니까 알파가 거기서 알파 꼬리 면적 0.025 0.025는 이 자리에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계속 이어지는 표에서 그래서 0.05를 일행에서 찾고
그다음에 자유도가 일렬에 쭉 있으니까 그 자유도 값에 따라서 그 카이스케어 값을 빼서 찾을 수가 있는 거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아까 자유도 15일 때 찾으면 27.4884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 16이면 뭐 28.845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그럼 왼쪽은 오른쪽 꼬리 면적이 0.975가 되는 거죠, 그죠? 왼쪽 면적 0.02를 1에서 빼면 거기서 오른쪽 면적이 0.975니까 다시 그 앞에 페이지 525쪽의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알파 면적이 0.975인 게 거기서 세 번째 열에 있잖아, 그죠? 세 예. 번째 열에 0.975. 6.16. 거기서 뭐 자유도가 15다 그러면 6.262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카이스케어 분모표의 특징이야, 그죠? 오른쪽 꼬리 면적을 기반으로 자유도 따라다니는 그런 분포가 카이스케어 분포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분산의 추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식을 이제 유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식을. 여기서 이제 그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실내 구간을 추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실내 구간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 95% 실내 구간 추정해라. 우리 마찬가지 1-알파잖아. 저기 봐. 아까는 줄 알았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알파니까 이 면적이 0.95일 거 아니야, 그죠? 0.95, 그죠? 그러면 알파가 0.05고 요 2분의 알파는 역시 0.025가 될 거라고, 그죠? 0.025.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요 자리 카이스케어 값이 요게 요 2분의 알파가 여기가 0.025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유도니까 주어지는 자유도를 듣고 찾으면 이 값은 우리가 표에서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는 숫자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죠?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요 가운데 여기가 카이스케어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저기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내가 이것도 다시 써보면 여기가 이제 카이스케어 n-1 요 자리 값을 요거 2야. 여기는 오른쪽 꼬리니까 그죠? n-1이고 2분의 알파야, 그죠? 이쪽은 똑같이 카이스케어 n-1에 1-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오른쪽 꼬리 여기서부터의 면적이니까 이 면적이 2분의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은 1에서 저 2분의 알파 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요거 카이스케어를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앞에 식에서 보면 이게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 이게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식. 그래서 얘가 카이스케어 n-1의 1-2분의 알파 여기는 카이스케어 n-1의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분산을 추정하는 거니까 모분산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요 값을 구하는 거잖아. 요 값을. 그쵸? 모분산을 추정하는 거잖아. 추정. 아까 평균을 추정할 때는 평균 뮤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뭐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든 s든 이렇게 해서 얘를 구했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걸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얘가 뮤는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보다 크고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추정한 거잖아. 평균에 대한 추정은 지금 분산에 대한 추정이니까 모분산은 요거 이상 요거 이하다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식을 저 식 개념을 잡고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요 식을 이용하면 딱 요쪽 것만 따져보면 요쪽 것만 보면
요 값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죠? 근데 이 값은 뭐예요? 지금 쓰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씌워졌지만 저 표에서 찾으면 그냥 숫자야, 그죠? 카이스케어 값 숫자 아까 뭐 62점 얼마, 뭐 28점 얼마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냥 숫자야. 지금 복잡하게 썼으니까 이런 거지. 구체적으로 자유도가 얼마하고 0.02를 대입하면 알파 값이 숫자로 나오는 거죠. 숫자로.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시그마 제곱을 구한다면 얘랑 바꾸면 되는 거야, 그죠? 요게 윤리가는 거지, 밑으로. 그래서 얘는 그거보다 크다. 그래서 파이 스퀘어 n-1의 2분의 알파 이거분의 n-1 곱하기 s 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분산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식이 여기로 왼쪽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값이 파이 스퀘어 n-1의 p분의 알파 이거분의 n-1의 s제곱.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숫자야. 그죠? 자유도 숫자고 표본 분산 이제 구하거나 문제에서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계산만 하면 끝인 거죠. 또 이쪽식 이용하면 이거 바꾸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거 바꾸면. 그러니까 얘가 1, 가니까 시그마 제곱이 작거나 같다. 얘가 밑으로 오는 거죠. 분모로 오는 거죠. 그래서 파이 스퀘어 값 n-1의 1-2분의 알파 이거보네 똑같이 분자는 똑같아. n-1의 s제곱.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숫자로 집어넣으면 2분의 알파가 0.025다 그러면 2분의 알파 대신에 여기가 그냥 0.025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얘는 뭐가 들어가요? 0.975가 들어가겠지. 975. 그래서 이 값 숫자로 찾아서 쓰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 자리에 이제 분자는 똑같이 n-1의 제곱인 거고 요거를 파이 스퀘어 n-1 자유도 그 다음에 1-2분의 알파 숫자 요 범위 내 보분상 값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식이 이렇게 쓰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숫자라니까, 그죠? 페이지 찾으면 그냥 숫자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안 어려워. 해보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복잡한 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 이제 거기에 무리도 좀 했고 내가 가물가물한 거지. 이 개념은 하이스케어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개념 확실히 알고 하이스케어 분포가 뭔지를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이제 다음을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또 설명했어요, 그죠?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때 설명할 때도 다음 주에 한 번 내가 리뷰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갈 건데 오늘 분위기가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하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계속 할 거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한 사람 대답 안 했어 지금. 우리 수성님이 대답을 안 하셨구나. 예? 하고 싶으세요? 빨리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